생각이 바뀌면 수익이 보인다. 역발상 투자의 문현진 멘토입니다. 오늘도 많은 종목들이 급등이 나오고 많은 종목들이 급락이 나오고 있네요.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가야 할 길 상한가에 들어가는 종목들 체크해보면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도움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반드시 부탁드리면서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이죠. 토요일 오후 1시 제가 송도에서 여러분들 만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송도 컨벤시아 1층 111호에서 여러분들 만나서 오프라인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진솔한 이야기들과 그리고 시장에 대한 전망들, 그리고 주식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코멘트들을 제가 드릴 거니까요. 오셔가지고 마인드 교육도 좀 이렇게 받아가시고 시장에 대한 전망도 듣고 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역시나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놓고 종목들을 좀 볼 텐데요. 일단 시장 빠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최근에 내려왔던 이 흐름들을 보시게 되면은 한 며칠에 걸쳐서 내려왔죠. 이틀, 3일에 걸쳐가지고 내려왔고, 이틀, 3일 걸쳐 내려왔는데 지금 그냥 한 방에 내려가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 기대가 크니까 실망이 크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시장, 주식시장 굉장히 공평하죠. 기다린 자에게는 복이 온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다린다라고 할 때, 그리고 제가 기다려라고 할 때 낙관론자들과 그리고 지금 사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죠. 사는 건 제가 비난하지 않습니다만은 산다라고 하는 것에 지금 이렇게 책임을 질 수 있느냐, 책임을 질 수 있다면 얼마든지 사도 좋다라고 늘 이야기해요. 저는 비중 100%로 매매하는 것도 나쁘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비중 100%를 샀다라는 것은 그만큼 확신이 있어야 할 수 있는 행동인데 100% 사놓고 불안해하시거나 100% 사놓고 상담을 해야 된다거나 그런 모습은 사실 옳지 않기 때문에 제가 비중 100%를 뭐라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매수를 했는데 내가 아닌 경우에 뭔가 시장이 내가 예상한 것과 다르게 흘러갔을 때 손실나는 경우, 물리는 경우들을 내가 감당할 수 있다면 지금 사는 거 괜찮죠. 자기가 자기 돈을, 자기 인생을 그렇게 하겠다는데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근데 제가 이때까지 주식시장을 바라보게 되면은 그렇게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보다는 오히려 물려서 고통받거나 괴로워하시는 분들을 좀 더 많이 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사서 일거리를 만들지 마라, 사서 고생하지 마라 라고 이렇게 말씀 많이 드리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비난을 하시거나 자기가 사는 건 좋은데 거기서 왜 안 사냐, 지금 바로 사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수익 나는데 안 사냐, 바보냐 하면서 비난을 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아니 이렇게 시장이 좋은데 쟤는 맨날 떨어진다고만 그러는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비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은 결국 기다리니까 어때요? 복이 오잖아요. 우리는 매수할 기회가 또 생기고 있는 거고 조정이 들어가는 거고 단순한 이치입니다. 올라오면 떨어지고 내려가면 올라가고요. 특히나 지금 증시는 박스권이라고 하는 이 자리를 벗어나기가 상당히 힘들다라고 제가 여러 번 설명해 드리죠. 박스권이 형성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을 갖고 있고요. 하락에서 횡보로 이렇게 진행될 수 있는 모습이라고 보면 돼요. 그럼 박스권이라고 해서 칼같이 2200포인트와 2500포인트를 지켜내느냐, 그건 아니고 그 언저리를 어슬렁거리면서 여기를 배회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주가는 밑으로 내려가거나 했을 때 저점을 깨는 현상도 나올지도 모르는 거고요. 위쪽으로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날지도 모르는데, 어찌됐든 물가, 제가 최근 온라인 강연에서도 말씀드렸고 역발상 투자에서도 설명을 해드렸지만, 물가가 지금 잡히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잡히지 않는 요소들이 좀 많이 보인다. 그 첫 번째 요인이 일단은 원자재 가격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었죠. 유가가 올라가고 있고 철강 가격, 구리, 아연, 옥수수, 대두, 생활이라든가 생산, 산업의 가장 기초적인 자산들이, 기초적인 원자재들이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는 것은 사실상 이게 또 물가 상승의 전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물가가 지금 잡히고 있다라고 낙관을 할 때인가 하면 제가 그게 아니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이 예상했던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 CPI는요 6.2%까지 떨어질 것이다 생각을 했는데 6.4%까지밖에 떨어지지 않았죠. 그래서 지난달 6.5%에서 6.4까지라는 것은 0.1% 빠졌다라는 건데,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정말 둔화가 되고 있는 것이냐, 정말 우리가 금리가 올라간 것이 효과적으로 발생이 되면서 과감하게 이렇게 물가를 딱 이렇게 조질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만들어지고 있느냐라고 하면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나올 만한 내용들은 미국이 금리를 생각보다 더 강하게 올릴 수도 있겠구나라는 거죠. 우리가 최종금리가 몇 프로입니까? 라고 했을 때 미국이 5.2% 또는 5.3%, 높게는 5.5까지만 생각한다라고 했는데, 오히려 물가가 안 잡히게 되면 5가 아니라 6 또는 7 또는 8까지도 이렇게 올린다라는 이야기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시장이 생각했던 것은 금리 인하인데 인하는 개뿔,
완전 금리 인상만 엄청나게 더 가팔라질 수 있는 상황에 놓여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금리 인하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기대하면서 올라왔던 이 증시가 빠지는 것은 당연한 거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죠. 이슈, 이유 상관없습니다. 그냥 여기는 명분을 만들고 있고 사람들 기대를 자꾸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 뿐인 거지, 사실상 올라갈 만한 자리가 2500포인트고 그 이상 올라가기 힘들다. 마찬가지로 떨어질 때도 뭐 때문에 떨어지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2200포인트까지 내려왔을 때 우리는 저기서 사도 되는 환경인가 상황인가를 판단해서 사도 좋다고 생각이 들 자리면은 과감하게 잡아야 될 것이고,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라고 한다면은 인내심을 가지고 또 2000포인트라든지 2100포인트까지 밀려 내려가는 것을 기다려보는 자세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주식은요, 사는 건 언제든지 살 수 있어요. 여러분들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사라 하면 바로 살 거 아닙니까? 살 수도 있잖아요. 지금 당장 바로 지금 살 수 있어요. 어제도 살 수 있었고 내일도 살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여러분들은 살 기회는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기다리는 건 아무나 하는 거냐라고 하면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기다리는 걸 잘해야 주식을 잘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사는 거 파는 건 개나 소나 다 합니다. 하지만 기다려라 하면요, 기다리는 거 진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도 제 영상을 보면서, 문현진 멘토님 영상을 보면서 마음을 다지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손이 근질거리지만 멘토님 영상 보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는 말을 하실 때마다 내가 잘하고 있구나 라고 저는 느껴요. 제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기다리게 만들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잘하고 있구나. 그리고 그렇게 하고 계시는 분들도 되게 잘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식시장은 사고 파는 것보다 중요한 건 기다림입니다. 이걸 할 줄 알아야 사는 것과 파는 것을 능수능란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여유가 없으면 무조건 사고 파는 것밖에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자동차 운전도 그래요. 신호를 대기하고 기다릴 때도 분명히 있을 텐데, 엑셀 밟는 것과 브레이크 밟는 것, 무조건 엑셀 밟는 것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요, 신호 기다리는 동안에도 그냥 밟아버려야 되죠. 그냥 앞차를 박아버린다든지 어떻게든 간에 내가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가만히 있는 것 자체가 안 되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에서도 기다림이라는 게 사실은 뭐 별거 아니지만, 은근 별거가 아니지만 인내심, 침착성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처럼 주식시장에서도 기다림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전히 지수는 2월달은 좀 하방의 가능성이 열려있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빠지는 것을 지켜보자. PPI 지수와 CPI 지수가 생각보다 좋게 나오질 않고 있고, 고용지표, 모든 지표들이 별로 좋지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어디에요? 주식시장에 굉장히 불리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나온 이야기들 가지고 연준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에 따라서 주가 방향성이 어떻게 잡힐지, 어디가 바닥이 될지 결론이 날 것 같으니까요. 그 점 참고해서 우리는 조금 더 침착하게 기다려서 박스권이라고 한다면 박스권 하단에 가깝게, 또는 박스권이 아니라 추가 하락이 나온다면 추가 하락세의 저점에서 그렇게 매매를 할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상승세로 전환된다면 상승세 전환 첫 번째 조정, 그러니까 상승세의 초입부에 매수하겠다라는 그런 일념이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상승이 나온다 하더라도 조정시 매수, 여기서 내려간다 하더라도 박스권 하단부에 매수, 그리고 저점을 무너뜨린다고 했을 때도 저점에서 매수, 그러니까 결국 내려갈 때 매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점을 여러분들 명심하시면서 하락시 매수, 요것만 기억을 하시고 침착하게 대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오늘도 급등 나오는 종목들이 분명히 있어요. 뭐 이런 상황에서 급등 나오는 건 사실 잡주 말고는 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상한가에는 스펙 한 주가 들어가 있는 게, 한 종목이 들어가 있는 게 확인이 되고 있죠. 최근에 이제 스펙을 통해서 상장된 기업이 이제 상한가에 가다 보니까 그쪽으로 연관되어 가지고 이렇게 올라온 것 같아요. 라이콤이라는 기업이 어제 상한가에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종목 때문에 사실상 이제 스펙들이 또 이렇게 약간 뛰어오르고 있고, 스펙도 약간 품절주 같은 느낌도 있어가지고 이상급등 현상이 나오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10% 이상 급등 나오는 기업들은 10종목이 있는데 사실 매력적인 종목은 없어요. 낙폭 과대주, 그리고 대부분 지금 올라온 종목들이 유니비티, 이거 AD칩스 빼고는 거의 다 품절주네요. 그래서 품절주 빼고는, 신규 상장주와 품절주 빼고는 사실 별 볼 일 없는 시장이 되어버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10% 이하로 떨어지고 있는 기업들은 꽤나 많은 편이긴 한데, 최근에 급등이 있었다거나 또는 재무제표가 별로 좋지 않거나 또는 유동성, 그러니까 거래량이 많지 않은 기업들 위주로 해서 폭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라이콤 같은 경우는 제가 많이 가봤자 얼마 못 갈 것 같다라고 설명해드렸죠. 많이 가봤자 4,000원인 것 같다 했는데 거기까지도 못 간 것 같고 바로 이렇게 쏟아져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거는 택도 아닌 테마다라고 설명해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종류의 테마들을 잡지 않는 게 좋다. 라이콤도 탈출하기가 상당히 좀 까다로워진 것 같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어쨌든 오늘 상한가에는 들어간 종목이 없어가지고 종목을 볼 게 별로 없을 것 같은데, 그나마 들어갈 가능성 있는 것은 오로스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기업인데요. 요 기업은 품절주입니다. 반도체 방막 계측 장비 이런 것들을 만든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급등 나오는 건 반도체 장비 업종이다 보니까 AI 관련 테마가 만들어지고 있죠. AI 챗봇이 급등이 나왔다가 그 급등이 나오니까 AI 관련주들이 급등이 나왔다가 의료 데이터라던가 뭐 지니뮤직과 같은 AI 관련주들 그런 것들이 급등 나왔다가 이제는 AI도 기계 아니냐, 그러니까 기계 관련주가 필요하다 해서 반도체 AI 반도체 관련주들이 또 이상급등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AI 반도체 중에서도 좋은 기업은 급등이 안 나오고요. 이렇게 테마주, 뭔가 품절주, 주식수가 많지 않은 그런 기업들만 급등시키고 있다는 거 제가 항상 이야기하면서 시장이 안 좋을 때 그런 종목들이 설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주인 없는 곳에서, 그러니까 뭐 사자가 없을 때 여우가 왕노릇 하는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지금이 약간 좋은 시장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죠. 대신에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보안 테마라든지 AI 테마에서도 아직 올라가지 않았지만 정말로 탄탄한 기업들도 많이 포진되어 있어요. 시장에는요. 이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매수해가지고 올라갈 때 수익을 낼 수 있도록 관심 종목에 좀 넣어놓는 게 좋겠죠. 지금 사면 절대로 안 되고요. 다 떨어지고 난 다음에 좋은 가격일 때 사야 돼요. 우리 왜 할인 행사 같은 거 손꼽아 기다리다가 막 살려고 하잖아요. 뭐 제값에 사는 것보다는 이왕이면 할인할 때, 뭐 문현진 멘토한테 가입을 하고 싶은데 이왕이면 할인할 때 해야지, 뭐 특별 이벤트 할 때 해야지, 이런 식으로 뭐 생각하면서 기다리다가 가입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실제로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도 할인할 때 또는 물건이 평소 가격보다 쌀 때 사듯이 주식도 그렇게 접근하는 게 제일 좋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이치가 아니에요. 같은 이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을 자꾸 다른 이치라고 생각하고 다르게 접근하시는데,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최대한 하나라도 싸게 살려고 했던 그 노력을요, 주식시장에도 그대로 접목시킨다면 여러분들도 주식을 어렵게 하진 않을 수 있습니다.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 참고하시고요. 일단 시장은 갭을 띄운 자리는요, 일단 시장에서 이 주식시장에 격언이 있어요. 이렇게 갭으로 뜬 자리는 메운다라는 거죠. 빈 공간과 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비어있으니까 슉 하고 지나가 버리겠죠. 그래서 저기를 메워버리고 이제 저점을 어디로 형성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점을 어디에 형성하는가에 따라 가지고 우리는 매매 전략이 조금 달라질 수 있으니까 저점 형성 구간을 이제는 예의주시 한번 해보자라는 이야기와, 그리고 PPI 지수, 그리고 연준의 이야기들을 조금 귀 기울이고 현실성 있게 바라봐야 됩니다. 연준의 이야기하는 것을 자꾸 희망회로를 돌리면서 보려고 하지 말고, 연준이 이야기하는 것과 지표를요 약간 현실 감각 있게 조금 체크를 해보신다면은 여러분들도 시장 분석 충분히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역발상 투자의 문현진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